자, 이제 두 번째 귀하신 몸을 찾아 전라남도 신안으로 가볼까요? 서울 살다가 5년 전 남편의 고향으로 귀농한 박수님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늘 할 일이 넘친다죠. 시골까지 와서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요. 도시 살 때는 먹을 만큼만 까던 마늘이 도대체 몇 배로 늘어났는지요. 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도 이렇게 짚어야 일어나지. 이렇게 앉으려면은 뭐를 양쪽에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앉지. 그냥 이렇게 앉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나도 이렇게 하니까 비참해져. 아직 젊은 나이에. 끊어질 것 같은 허리와 욱신거리는 엉덩이. 이제는 앉고 서는 것조차 불안한데요. 부지런함이 몸에 밴 우리 어머님들. 그렇다고 어디 가만히 계시나요?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 어머님들에게 꼿꼿하게 허리를 펴는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수십 년 쓸고 닦으셨으니까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한 번 앉으면 뭐 일어나기 힘드니까 몇 시간씩 앉아 있다 보면 또 엉치 아프지, 허리 아프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올 때면 그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틴답니다. 그냥 좀 자유롭게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 나는 귀한 대접을 못 받죠. 헌신적으로는 해도 다 내 손이 가야만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알아서들 한다 이거야. 근데 그게 되느냐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근데 남들이 보는 얘기하고 내가 좀 바보같이 산 것 같아. 가족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허리 건강은 돌보지 못했던 박수님님. 약을 먹을 정도의 통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님님.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허리나 다리 이런 데 불편하신 데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여기가 막 땡겨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이쪽 무릎 뒤쪽이? 네, 뒤쪽으로 네, 이리로. 뒤쪽이. 네. 허리 쪽에서 나가는 신경이 다리 통증과도 연결된다는군요. 사진을 보면 이제 심한 건 아닌데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게 좀 보여요. 이제 쉽게 말해서 허리가 앞으로 좀 빠지는 거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있었던 허리뼈가 살짝 앞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건데 이제 그게 있으면 보통 협착증이 같이 생겨요. 네. 네. 박수님님은 현재 4번 척추뼈가 5번 척추뼈에 비해 앞으로 살짝 빠져 있는 상태. 이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허리 사용으로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 결국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척추 협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서서 걸어다니고 직립보행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빠지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조금씩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허리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계속 살짝 앞으로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서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이라면 앉은 자세는 140으로 높아지는데요. 특히 앉은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 디스크의 압력이 275까지 치솟게 되죠.
그만큼 허리는 자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말 그대로 디스크에 이제 가장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방 청소를 해도 걸레질을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싱크대 앞에서도 이렇게 허리를 좀 구부리고 그 상태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척추 자체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님님은 불안정한 척추를 받쳐줄 근력도 약한 상태. 척추관 협착증을 막기 위해 지금이 중요합니다. 협착증 자체를 이렇게 낫고 싶다 하면은 그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도 뭐 바로 수술하라고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결국 환자분들이 병원 오시는 이유는 아파서 오시는 거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 솔직히 바닥 생활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네. 바꿨어요 많이. 자 침대도 안 하다가 침대로 바꾸고 밥 먹을 때도 테이블에서 수님님이 잘하신 일도 있는데요. 좌식 생활보다는 테이블과 의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 예, 가급적 뭐 이런 뭐 다듬고 이런 것도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런 책상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척추관 협착증 전 단계에 놓인 박수님님.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 운동과 자세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안전하다, 100% 안전하고 100% 결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술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제 마비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바로 그때는 당장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통증이 주 원인이다, 주 호소하는 증상이다. 예, 그런다면은 그때는 단계별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이제 생활하는 게 힘들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은 하나, 다른 건 몰라도 내 건강만큼은 희생하면 안 되겠죠. 오전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전복 양식장으로 출근한다는 김영남님. 규모가 크다 보니 먹이 주는 데만 꼬박 3박 4일이 걸린다네요. 전복의 먹이는 물을 잔뜩 머금은 다시마. 기계의 힘을 빌린다 해도 이것저것 몸이 안 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허리는. 한번 삐끗되면 한 3일 정도는 못 일어나요. 누워서. 뭐 하나 주우려고 허리 딱 이렇게 줬다가 일어서면서 그런 거 같고. 김 이렇게 김 한 속 있잖아요. 그게 100장이잖아요. 그거 들고 일어서면서 그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김에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몰라서 당했겠죠. 바다 일에는 정년도 없는데 허리가 언제까지 버텨줄까요? 평생 해왔던 일인데 지금 직업전향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애진간하면 시골 사람들은 그냥 아픔을 참고 일을 해보잖아요. 근데 아예 못하게 해보면 시골 사람들은 병 나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겁납니다. 제가 아플 때는 거의 이렇게 앉아서 모든 것을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허리가 아팠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 있으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팍 꿇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많이 못 앉아 있는데 거의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해요. 허리 때문에. 이 자세가 제일 편해요. 허리가. 친구들이 너는 왜 날마다 재짓고 사냐 그러더라고요.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더 이상 모든 에너지를 바다에서 쏟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 뭐 내 몸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할까? 그런 생각지도 못하죠. 손으로 한번 짚어보실 수 있으세요? 본인 아프신 데를? 통증이 있는 부위. 허리가 양쪽 예, 거기하고 또 그러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지금 40대 정도부터 그랬으니까. 한 10년 이상 그렇게 맞으신 거고요. 검사 결과 척추뼈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허리 곡선인 C커브가 조금 부족했는데요. 활동량이 많아서인지 영남님의 최대 근력은 30대의 기로님보다도 컸는데요. 보통은 신정 근력이 굴곡 근력보다 더 크게 나오는데요.
근육맨 영남님조차 허리를 뒤로 펼 때 쓰는 신전 근력이 유독 약했습니다.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는 이상 허리 통증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젊거나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 들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특히나 생활 습관이나 이렇게 일을 좀 무리하게 하시거나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더 이렇게 높게 되기 때문에 허리병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허리병.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아껴야 합니다. 이제 항상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일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저도 이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고 1시간 일하면 한 뭐 5분 내지 뭐 이렇게 10분 정도 좀 쉬어준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척추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고 거기가 튼튼하신 분들은 이제 통증도 좀 덜 느끼게 되고 우리 몸의 체중 부하가 될 때 허리 척추뼈에 가는 부담을 더 분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도 그런 부담을 적게 가게 해주죠. 허리 근육의 불균형은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운동과 휴식. 2주간 영남님의 솔루션입니다. 겁이 나죠. 아이 본 것도 서른데 아파지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겁은 나는데 최대한 그렇게 안 되게끔 제가 운동하고 준비하는 게 답이겠죠. 세 분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세 교정과 허리 근력 운동.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탈출을 위해 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늘 제자리였던 허리 통증. 과연 이번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공통 전략은 하나입니다. 휴식과 회복이에요. 반복적인 자세와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 한 자세로만 한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쉬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자세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방으로서 너무 좋은 단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하신 신기로님 배우시고 참여해 주셔서 세 분의 생활 모습을 꼼꼼하게 분석한 송영민 소장님. 가장 쉽고도 강력한 허리 운동을 준비하셨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허리를 둘러싼 모든 근육을 사용하라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쉬운 동작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들이 일이 많으세요. 에너지를 이미 일로 다 쏟고 계십니다. 회복과 휴식을 원칙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는 걸 세 번째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허리 튼튼 별 운동법. 오늘은 저 하늘의 별이 돼보시죠. 내가 별 인형 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별 모양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다리 넓게 벌리고 별 모양이 나왔죠? 숨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쭉 옆구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나게 당기면 소리 내셔도 돼요. 네, 다시 원래대로 오셨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별 기울이기 동작이었습니다. 어디가 당겼죠? 옆구리. 네, 옆구리가 당겼죠. 허리를 양 옆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자, 팔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별 돌리기.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손끝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는데요. 네, 좋습니다. 좌우 차이가 있으셨나요? 아, 왼쪽으로는 거의 안 돌아가는 느낌. 왼쪽이 덜 돌아가요. 왼쪽이 덜 돌아가는 게 확연히 느껴지셨고 오른쪽이 덜. 오른쪽이 잘 안 돌아가고요. 척추가 옆으로 휘면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회전 가동 범위가 떨어져요. 이번에는 허리의 C자 곡선을 살려주는 별 젖히기. 이 정도면 충분히 디스크 환자에게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하실 때 막 림보 게임 하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함께 귀하신 법 만들어 볼까요?
내가 일하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허리 막 비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지금 가지고 계신 테니스 공 있죠. 이 테니스 공을 이용해서 허리와 관련된 근육들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양쪽 다 같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누우세요. 쉴 틈 없는 우리의 척추.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밟는 대신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테니스 공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이 공 자체가 너무 단단하지 않거든요. 너무 단단하면 가뜩이나 근육 긴장되어 있는데 골프공이나 야구공을 대면 너무 아파서 등에 대고 있을 때 통증 때문에 이게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아프다는 느낌이 더 드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물렁물렁한 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탱탱볼 같은 느낌의 그런 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압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허리 마사지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마사지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은 드는데 효과는 큰 것 같아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가벼운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아빠 등 밟아줘 이 말을 제가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랫동안 사우나에 있다가 나온 느낌 같이 이제 몸이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하산한 세 분의 귀하신 몸. 허리 통증 탈출을 위한 2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열심히 운동한 세 분을 일주일 뒤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마늘 까랴 살림하랴 죽으려 앉는 게 일상이었던 박수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곳 신안까지 먼 길을 와주셨네요. 어떻게 운동 많이 하셨어요? 앉을 때 털바닥 이렇게 안 나가요. 아니 그때 뵀을 때보다 인상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앉고 서는 것조차 불안불안했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대를 바꿔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드신 예,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쓰레기는 조리 가운데 빠지게 네.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해요. 그리고 다리도 아프면 여기다 딱 해서 피고. 맨발로 딱 이렇게 해서 피고.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예, 이래가지고. 몇 시간이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수님님. 이는 통증을 부르는 나쁜 자세였는데요. 우리가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근육도 움직임 없이 이제 그 상태로 경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 자체의 이제 혈액순환도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노폐물의 이런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쉽게 되지 않고요. 그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또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런 작업대가 없었다면 마늘을 다 까고 일어나는 순간 아이고 허리야 하셨을 겁니다. 이 손끝이 가리키는 범위가 정상 작업 영역이라 그래요. 항공사 기장님들 있죠. 기장님들이 조정할 때 보면 팔을 뻗긴 뻗는데 허리를 숙이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멀리 있고 한 이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늘을 여기다 넣으려고 해보세요. 던지거나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하게 되죠. 그럼 그만큼 허리 근육이 뻗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릎이 불편한 수님님을 위한 발 받침대까지. 이때 허리의 부담을 줄이려면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주셔야 한다네요. 박순희님 이제 허리가 원래 이제 정상 허리라면 이렇게 C자 곡선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의자는 어떻게 돼 있죠? 일자로 돼 있죠. 일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허리를 받칠 수 있는 뭐 쿠션 같은 것만 살짝 받치면 여기서 금상첨화다. 아, 그래요? 네. 어디선가 누군가의 이런 점퍼 있잖아요. 예, 점퍼 이렇게 말아갖고 이걸 또 어디서 구해 오셨대요? 이렇게 동글동글 만 다음에 여기다 그냥 허리만 살짝 받쳐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진짜 편하네요. 네. 진짜 허리 편해. 네. 그래서 허리 항상 C자 곡선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C자 곡선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까던 만을 잠시 내놓고 허리 스트레칭 해주기. 네.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업 자세 자체가 숙이는 자세가 많아요. 이런 스트레칭이 좋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펴주기, 별 젖히기 운동이 좋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습관이 수년째 쌓인다면 10년, 20년 뒤에도 허리 꼿꼿하게 펴고 다닐 수 있다는 점.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변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변화죠. 나중에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허리를 못 펴시는 분들은 유모차 같은 걸 잡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1시간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당당하게 허리 펴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손수 적은 운동 일지만 봐도 수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그 덕분인지 허리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준 것 같다네요. 척추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약을 먹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거든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운동으로 이제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또 운동을 하면 또 뼈도 이제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한 반복되는 집안일 중 하나인 빨래. 빨래하다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펴고 자, 그래서 배 집어넣고 키 크게 하고 어깨 내리고 그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서 그렇죠. 네. 무릎이 좀 안 구부러지지만 무심코 허리만 굽혔다간 삐끗하기 십상. 이때는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게 중요하다는군요. 배를 너무 그렇죠, 숙이지는 그렇죠. 말고 여기는 일자로. 네. 그 옷이 물을 머금었을 때 들었을 때 무게가 더 훨씬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숙여서 젖은 빨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거 들다가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젖은 빨래를 들 때는 바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눠서 들어야 돼요. 디스크는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보다 무방비 상태에서 찾아온다는 점. 젖은 빨래도 다시 봅시다. 병원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못했지. 근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전복을 자식처럼 돌봤던 영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소문을 들어보니 요즘 척추 운동 전도사가 다 되셨다는데요. 요즘은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네요. 그때 특정한 자세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반다리 자세 예. 그거 안 돼서 무릎 꿇고 앉으셨잖아요. 지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너라 너무 쉽게 되시는데요? 다시 봐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편안한데요? 뭐 통증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지금은 못 느끼겠어요. 제가 꼭 편한 자세로 이런 자세로 갔거든요. 네.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꼭 지진 사람처럼. 네. 이 양반다리 자세 자체는 물론 이 자세를 허리에 좋은 자세라고 보진 않는데 이게 허리를 뒤로 기울이면서 허리가 불안정해지는 자세거든요. 네.
이 자세가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 건 허리가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네, 허리가 많이 편해졌다는 예. 뜻입니다. 네. 허리 통증이 사라지니까 일단 생활이 편해지잖아요.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보신 경험도 크게 없으신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촬영할 때 그랬잖아요. 운동이라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고. 전복 양식장을 다녀오면 녹초가 돼서 운동은 꿈도 못 꿨던 영남님. 지금은 생업만큼이나 운동이 소중하답니다. 옆구리 한번 쭉 늘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15초. 이 운동은 해서 남들 거 아니잖아요. 허리 안 아픈 것도 남들 거 아니고 제 몸을 생각한다면 계속 해야죠. 해보니까 좋으니까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술 먹다가도 아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척추 전도사가 될 것 같아요. 머리 조심하세요. 저는 네, 머리 안 조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극한의 작업 환경. 허리는 뒤틀리고 발은 공중에 떠 있는 좁은 선실안. 모든 것을 바꿀 순 없지만 허리를 받쳐주는 경사방석과 1시간에 한 번씩 휴식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척추측만증 제조기기 같다. 그러니까 몸이 비틀리는 느낌이 강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자세를 나쁘게 하는 환경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허리를 펴기 위해 노력했던 2주.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세 분 모두 2주 전과 같이 엑스레이와 근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수님님. 네. 먼저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었던 박수님님. 운동 많이 하셨어요? 예, 가르쳐준 대로 직접 와서 선생님들 가르쳐 주시니까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요. 훨씬 낫던데요. 그러면 허리 아픈 것도 좀 좋아지셨고. 네, 앉았다 일어날 때만 이제 돌아다니고 걷는 거는 아무리 걸어도 통증은 없어요. 골절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 네. 엑스레이상으로 변화는 있을 수는 없는 건데 대신에 보니까 근력 검사를 한 게 전체적으로 신전 이렇게 우리 허리 굽일 때 쓰는 근육하고 우리 허리 이렇게 필 때 쓰는 근육이 있는데 둘 다 예전보다 좀 더 향상이 되셨어요. 허리 근육에서 중요한 굴곡 근력과 신정 근력의 최대치가 2주 전에 비해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이제 허리 근육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허리 신전근 중에서도 우리 이제 다혈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약화가 허리 통증하고 이제 관계된다는 이런 그런 보고가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 등으로 이루어진 척추뼈 뒤쪽 근육이 신전근, 척추뼈 앞쪽에 있는 걸 굴곡근이라고 하는데요. 근력과 통증은 관계가 깊습니다. 박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이제 허리가 살짝 앞으로 빠지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허리를 뒤에서 잡아주는 이 허리 신전근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고 이대로만 꼿꼿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허리가 경직됐던 기로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로님은 특히 신전 근력의 향상이 눈에 띄었는데요. 근육의 불균형이 2주 전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근육으로 단련된 영남님은 수치상의 변화는 크게 없었는데요. 스스로 느끼는 통증은 거의 제로. 요즘은 숙면까지 취하신답니다. 일단 제 몸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 느꼈습니다. 제 몸은 이제 제가 알아서 고칠랍니다. 척추는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허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허리 건강이 망가지게 되면 남은 삶이 아마 이제 지옥과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허리 건강에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랏빛 다리와 보랏빛 섬. 온 세상이 다 보랏빛입니다. 오늘은 수님님이 보라마을의 주인공입니다. 허리 통증에 발목 잡혀 지쳐게 있어도 와볼 엄두를 못 냈었는데요. 이제는 걷는 것도 편해지셨다는데요. 이제 나를 돌이켜보고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거 일만 죽어라고 해서 헌신봉사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중심 지키기. 중심이 바로 서야 넘어지지 않습니다.